손흥정 감독님과 손 아카데미 폐업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을 통해 제가 공개해드렸다라는 이 손흥정 감독님의 학생을 향한 슈팅 영상 조작이 있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반응이 전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중 거친 말 할 수도 있다. 야, 근데 발길질에 그렇게 욕까지 했어야 하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언론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U13 경기였죠. 일본에서의 원정 경기.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고소한 고소인의 아동이 동행하긴 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의 모습이 이 고소인 부모인들의 주장을 하는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일단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번 첫 정식 대회 때문에 선수들이 과하게 긴장했고 실전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었다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한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코너킥봉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쳤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사태의 발발이 된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시민단체들까지 숟가락을 얹어서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많은 분들을 통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년간 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냈던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며,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라고 입을 모았으며, 누구도 별다르거나 특이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손 감독을 떠받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잣대를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카데미 학부모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손 감독님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체벌을 당했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뛰어와서 슈팅을 발로 날렸다?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론은 의견이 전혀 나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기 중 감독과 코치진은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말로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절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이라면 거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말과 고함 정도면 몰라도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냐 지적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아예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어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민단체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청소년 스포츠에 관해 발벗고 나선 적이 있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토론회를 열 정도로 이분들이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분명 손 아카데미 측에서는요,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가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님이 발길질까지 했다라는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손흥정 감독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을 열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의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겸손 또 겸손, 월드 클래스는 논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아직 월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도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억눌려서 자라왔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축구 선배이자 감독님이자 아버지이자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진 아디다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축구를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드 클래스는 논쟁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겸손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손웅정 감독님의 강력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는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것에 대한 논쟁, 하지만 이 박재범 선수와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범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는 자기 분야에서 최초의 성과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손흥민 선수와 월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놓고 SN상에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아버님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여전히 월드 클래스란 논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가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사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아무래도 손웅정,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찾기 위한 정말 엄청난 팬들의 환호가 이렇게 군집을 했거든요. 생일 축하 파티에서도 팬들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요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축구 감독을 하면서 보여줬던 요번 사태를 통하여 아마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요번 아디다스 이벤트를 하게 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은퇴를 하게 된다면 많은 축구 후배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자신은 축구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손흥정 감독의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손흥정 감독과의 개인 훈련을 통하여, 정말 눈물겨운 훈련을 통하여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자리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유년 시절까지 다 빗발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손 감독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손흥민의 토크쇼를 지켜봤는데요. 논란을 인식하지 않는 듯한 평소와 똑같은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바로 손흥정 감독의 모습이 사실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야위신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또 배성재 아나운서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 역시 멘탈과 정신력이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응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게 아닐까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는 나를 못 볼 것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내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대한 오래 축구를 할 것이고 실망스럽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은퇴한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까지 터지게 된 데에는 아마 요번 손흥정 감독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유소년 경기였는데요. 이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었던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손흥정 감독님이 최근 아들인 손흥민 선수 친형과 또 한 명의 코치, 총 3명의 손 아카데미 담당자분들이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점점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빗발치고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발로 꼴값 떨지 마라. 미친 것 같다.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여 충격을 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거냐. 사실 이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손웅정 감독님의 이번 방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의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영상을 통해 그야말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연합뉴스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요때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 때는 2024년 1월 14일 일본 후쿠오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당시 때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 안에 이제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일본 유소년 축구팀과 시합을 벌였었던 건데요. 이 외국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얘기가 담겼길래 이러한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영상에서 손 아카데미 선수에 대하여 손흥정 감독님과 코치진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라는 건데 계속하여 욕을 하는 한국 코치진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슈팅이 많이 빗나가게 되자 야 땡땡아 뭐 땡땡 하러 왔어? 만들라니까 이 땡땡 이야기를 해 라고 소리를 치고 꼴값 떨지마 이 땡땡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육두 문자가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물이 야 너는 벙어리야? 머리스 채우려고 들어갔냐? 라고 소리를 치고 또 다른 인물은 야 쟤 빼버리자 쟤 빼. 그리고 거기서 뭐뭐뭐 해야 돼 이 땡땡아.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호원대학교 학과장은요 시합 중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합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혼낸다 하더라도 따로 빼내서 혼내야 한다. 선수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혼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 아카데미 측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과 코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을 잘 지키지 못했다. 영상을 보면 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상에 나온 경기장에는 소송을 낸 피해 아동 고소인 측도 있었다. 하지만 욕설을 당한 아이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이유로 고소인 측의 아동과는 전혀 무관한 영상이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 아동을 지칭하여 막 정서적으로 압박을 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서 했었던 언행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요, 경기 중에 이 손흥정 감독이 공을 뺏긴 선수가 넘어지자 이 넘어진 선수를 그냥 킥으로 냅다 걷어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찾아낸 영상에선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짧은 설명을 듣고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수현 선수에게 달려가서 킥을 날린 손 감독님일까요? 답답해서 거친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다시 반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손흥정 감독님이 특히나 가서 킥으로 날리고 혼내는 듯한 모습. 야, 이 땡땡아, 말대꾸하지 마, 이 땡땡아. 똑바로 있어, 땡땡아. 자, 그리고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 고성과 욕이 다분했다. 어떤 코치는요, 선수들에게 말도 못해, 뛰지도 못해, 커트도 못해, 수비도 못해, 공격도 못해,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라고 질책했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안 해! 라며 경기 내내 선수들의 플레이를 비꼬거나 한심하다라는 발언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선수들을 향해 땡땡 다 서 있잖아. 전부 다 서 있다고 한 놈도 빠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걷는 거 봐라 참 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정도로 선수 이름을 부르짖는 듯한 음성도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손 아카데미 측은요,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였고,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 방식을 찾겠다는 입증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십니까? 정말로 손흥정 감독이 이렇게 킥을 날리는 모습이 연합뉴스 측에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중립기어를 넣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가 왜일까요? 자, 지금 보면 이 모습이 그림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연합뉴스 측에서 이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에 보여줬었던 다른 영상들처럼 이렇게 그냥 직접 영상을 공개했어도 충분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것을 굳이 여기에서는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손 감독님이 강력하게 킥을 날린 건지 신용만 한 건지 툭 하고 발만 댄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손 감독님이 거의 뭐 달려가서 풀스윙으로 이렇게 킥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 영상이 차후에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손 감독 측에선 체벌이 없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의 행동이 핵심 요인이다. 연합뉴스가 발견했다라는 저 영상 장면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면 손 감독님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아카데미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님이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대방 측 고소인 학부모가 왜 5억 원이나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황당무계하게도 왜 돈을 요구하는 이야기만 반복됐느냐가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쏟아내는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손 감독님이 정말 심각했다라고는 하고 또 상대방 측에선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뭐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못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손 감독님이 워낙 입김이 강력하기 때문에 탄원서라던가 많은 학부모들의 저런 입장 발표, 선처를 위한 발표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손흥정을 감싼 학부모들 제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내 아이가 저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킥으로 막 날려지고 정말 저렇게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저 분위기가 다른 아카데미와 비교했을 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까지 확실하게 있고 지금 총대를 이미 맺지 않습니까? 고소인 학부모가. 저라면 아마 그냥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한 학부모 측에 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불을 요구하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다니는 곳인데. 정말 손흥정 감독님의 입김이 강력해서 탄원서부터 이 수많은 학부모들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문 발표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킥을 날렸다라는 손흥정 감독님의 영상은 왜 영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론사라면 이 영상부터 첫 번째로 공개를 하며 강력하게 규탄할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분명히 입수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림으로만 표현을 했다. 글쎄요. 약간 아직까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이번 사건은요. 검찰 조사가 끝났고 추후 추가적인 소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상 결국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흥정 감독님이 조금의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아무래도 1년 이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가 없고 나아가선 관련 직종에도 손흥정 감독님은 설 수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태를 듣고 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말 많은 비판 여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사태를 보다 못한 이 수많은 아카데미 학생들 그리고 몇몇 부모님들에 이어서 나머지 전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결국 들고 일어섰습니다. 손흥정 아카데미 학부모들 절대 그런 일 없었다. 아이들의 일상을 돌려달라. 자,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예고했었던 사태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은 이번 사태가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냐? 다른 아이들은 정상 수업을 하고 싶고 손웅정 감독이라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감독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자신의 자녀들이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아카데미의 다른 학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섰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번 사태의 아카데미 학부모들이 아카데미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훈육과 체벌은 없었으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인해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전체 입장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제발 손축구 아카데미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입니다. 최근 아카데미를 탈퇴한 아이와 학부모의 고소로 인하여 저희 감독님과 코치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간 한 아이와 한 학부모가 남긴 풍파는 실로 엄청납니다. 며칠 전까지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땀을 흘리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들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오시고 운동장에는 언론사의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인터넷에는 연일 손축구 아카데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쏟아지는 연락과 메시지는 생업에 지장을 줄 지경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테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운동하시라던 감독님 말씀이 무색하게 정말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시던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중범죄라도 저지른 양 인터넷에 사진이 뜨고 아이들과 코치님들이 함께 장난치며 따뜻함 가득했던 운동장에 침울함이 가득합니다. 여태 운동장에 한 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스포츠 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땀 흘리는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떳떳하십니까? 세상은 약자의 소리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20대에 빛날 수 있고 20대에 더 피 터지게 해야 30대에 더욱 빛날 수 있다. 대충대충 안 돼. 설렁설렁도 없어. 요즘 시대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저 단순한 교훈을 쫓아서 저희와 아이들은 아카데미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단 하루라도 감독님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학부모처럼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깥의 어느 클럽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은 지도자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날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운동장에서 열정을 쏟아내는 지도자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는 지도자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구는 코치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저희는 그 학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이들 뼈와 근육이 다 여물기도 전에 과도한 체력 훈련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라며 과도하게 운동을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저희 학부모님들 중 일부도 함께 동행을 했고 함께 동행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별다르다, 특이하다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감독님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카데미의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판사님, 부디 감독님과 코치님들을 선처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진심은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시민단체 여러분들, 스포츠윤리센터 여러분들, 부디 저희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감독님과 코치님들과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때로는 울고 다시 끄덕일 수 있는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라면서 축구 아카데미 선수 학부모 일동이 입장문을 밝힌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손흥정 감독님의 손 아카데미 새로 고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사이트 자체가 막혔습니다. 트래픽 초과가 되어서 접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를 차단을 해놓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손 아카데미 정말 폐업 위기가 되는 걸까요? 홈페이지가 삭제된 건 아니냐 저에게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이런 아카데미 학부모들의 절절한 입장문이 나왔음에도 이 시민단체 입장은요 전혀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문화연대, 대한체육회 등의 손축구 아카데미 사건을 보고 있는 시민단체 토론회가 4일날 열린 현장의 모습입니다. 손흥정 감독 사건은 명백한 청소년 문제다. 사설 아카데미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이 그 시민단체의 주인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이 과연 평소에도 손흥정 감독님의 손 아카데미를 그렇게 집중 조명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번 이슈를 통하여 급물살을 타기 위한 행각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손흥정 월드 클래스 아니야. 이런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요. 바로 4일날 서울 마포구에서 이런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정 감독 입장문에서 사랑에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랑해서 때렸다라는 건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학부모가 협의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걸로 자꾸 묻히고 있는 것 같아 사건이 아쉽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부모의 사랑을 매거나 부모가 동의한다면 이런 행위가 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여전히 문제가 된다. 사랑해서 했다 하더라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건 2차 가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학부모 입장문을 보고서 수년간 아카데미에서 보냈지만 한 번도 체벌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을 때 지도자나 원장 등의 휘하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아이들을 아카데미에 넣은 학부모들 입장에선 손 감독은 굉장한 권력자다. 입장문이나 탄원서를 쉽게 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손 감독님이 지시해서 썼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학부모들 같은 경우 아이를 맡긴 상태에서 볼모를 잡힌 꼴이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측면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손 감독님을 두둔하는 건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스포츠인권연구사무총장은요 이런 패턴은 항상 존재했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적폐들이 계속 쌓아 올려지는 일들은 막아야 한다.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라는 과거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 적어도 손 감독이 월드클래스는 아닌 것 같다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한 말씀을 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다. 이들이 정말 손 감독님을 비판하고 조사할 자격은 있는 건가?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지금 의견은요, 굉장히 양립하며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요, 손 감독님은 정말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될 경우, 손 아카데미는 이 홈페이지처럼 영구적으로 폐업될 위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손흥정 감독, 이번 의혹에 대하여 첫 검찰 조사를 마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코치가 최근 논란이 된 손축구 아카데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마 제가 볼 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흥정 감독만이 아니라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코치 그리고 정모 코치까지 3명을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다라는 기사가 3일날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A군 측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도중 상대팀에게 패배하자 코치로부터 골대에서 하프라인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하자 코너킥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욕을 들었다. 자,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하여 이거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청소년 관련 문제라 검찰 조사는 필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어떻죠? 소환 조사를 받은 손웅정 감독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라는 의문점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날에는 이 손흥정 감독님의 아카데미는 사실상 풍비박산난다. 무려 170억 원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한국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국에는 메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나우두 선수도 있고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 이 손 아카데미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이 된다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아카데미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많은 축구 스타들을 배출해낼지도 모르는 명문 아카데미로 생각이 될 텐데 이것이 풍비박산나게 생겼다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까? 사실상 현행 초, 중 등 교육법에서는요, 체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초, 중 등 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 조치가 되었습니다. 왜 삭제가 됐을까요? 체벌을 금지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왜 삭제가 됐겠습니까?
흔한 말로 요즘 아이들 컨트롤하기 쉽나요? 교장 선생님의 뺨을 날려버리지 않나?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욕을 하지를 않나? 사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체벌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라는 건 많은 부분에서 갸우뚱거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학원은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여서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루어진 체벌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결국 손웅정 감독은 관련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 아카데미는 사실상 폐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분들이 개탄스러워하고 관련 아카데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어떻죠? 이번 검찰 조사 합의 공탁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재판에 넘겨질지, 그렇게 될 경우